안녕하세요, 지퍼스나입니다.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오일을 선택하고 어떤 오일을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일 교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성유랑 일반유의 차이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 드릴 핵심은, 알려드릴 핵심은 합성유나 일반유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오일 교환을 잘 했을 때와 잘 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 차입니다. 지금 한 5,000km 정도 오일을 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좀 되게 좋은 걸 써요. 저는 아무리 좋은 오일을 써도 웬만하면 5,000km를 넘기지 않아요. 5,000km를 넘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오일 교환을 하면서 오일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이렇게 많이 봐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오일을 5,000km를 넘기지 않고 탑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오일이 SK 그 지크레이싱 0W30을 사용했는데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를 제조하고 개발한 SK 쪽에서 테스트를 한 거 보면 한 7, 8천 정도 되면은 점도가 깨지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5,000km에 교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일 필터를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여 남아있던 오일을 석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깨끗하죠? 오일이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남아있지 않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런데 부분에 오일이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질 않고요. 되게 잘 닦이고 잘 흘러요. 그렇죠? 찐득찐득한 게 없고요. 비비면은 찐득찐득하게 묻어 막 번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옅어지죠. 오래된 오일일수록 되게 끈적끈적거립니다. 자, 간단하게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어제 오래된 오일을, 그러니까 포터 같은 차량들 오일을 갈았을 때 묻은 오일이에요. 번지죠, 오일이. 번지는 경향이 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마땅한 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 영상으로 계속 대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일, 일반 오일이나 아니면은 오일을 잘 안 가는 차들, 뭐 10,000km 뭐 이상 이렇게 교환하는 차들의 오일 필터를 빼서 보면은 오일이 이렇게, 이 오일 필터 하우징의 표면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네. 오일이 끈적끈적하게 여기 묻어나가지고 잘 안 닦여요. 오일이 번지죠. 특히 디젤 엔진 오일은 약간 침투성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침투성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가솔린 엔진 오일들은 아무리 오래 타도, 이렇게 오래 탄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묻었을 때 닦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일이 있는데 묻었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쓱 닦이면은 닦이죠. 닦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솔린 엔진 오일이나 아니면 디젤 엔진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안 탄 것들. 근데 오래 탄 것들은 바닥에 묻은 거를, 떨어진 거를 닦잖아요. 그럼 번져요. 까맣게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번져요. 퍼진다고 하죠. 침투성이 좀 디젤 엔진 오일은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디젤 엔진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유라고 하더라도 자주 간 것들은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일의 성질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윤활 능력이나 점도 유지력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100% 합성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래 타고,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허용 시간을 초과를 해버리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합성유라고 해도 똑같은 이렇게 변질, 이렇게 막 침투성이 되게 짙어지거나 오일이 되게 끈적끈적하게 되죠. 예. 하지만
이게 뭐 합성유든 일반유든 제대로 갈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오일이 흘러내려요. 하지만 그래도 윤활막은 남아 있어요.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오일이거든요. 윤활막은 유지를 해주면서 오일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 어떤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필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5,000km가 조금 넘었어요. 오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시크레이싱 0W30을 넣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오일 교환을 잘 하지 않은 차들과 또 오일 교환을 잘 한 차들을 비교할 때 오일 필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터 카트리지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오일의 색깔이 있으니까 까맣게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찐득거리면서 오일의 잔여물이 남지를 않죠. 이렇게 보면은 찢어서도 봐도 잔여물 같은 게 남지를 않죠. 그렇게 상태가 많이 나쁜 건 아니지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게요. 네. 똑같은 쌍용이에요. 똑같은 쌍용차, 그 다음에 에디트 엔진 오일 필터인데, 이거는 보면은 요걸 보고 요걸 보면은 이거는 되게 조금, 이것도 자주 가른 차이긴 하지만 조금 틀리죠. 외관상으로 봐도 얘는 오일 같은 잔여물이 약간 두껍게 약간 생기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좀 보이고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새 필터 하우징이 꼈는데 이렇게 세 개랑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네. 오일을 좀 좋은 걸 쓰면서 빨리 가른 거, 오일을 일반 순정유 쓰면서 좀 조금 늦게 가른 거.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늦은 거는 여기 막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겉에 코팅이 더 진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새 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일을 드레인을 하고 있죠. 자, 오일을 떨어지는 거 잠깐 잡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지켜만 보세요. 오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위쪽은 옅어지죠. 네. 점점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비교 대상 할 만한 오일이 없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오일을 제대로 안 가른 차량, 아니면은 오일을, 그러니까 일반유를 써도 관계는 없는데 제때만 갈아주면 되는데, 일반유를 쓰고서 뭐 10,000km 이상 탄 차들 보면은요, 오일이 절대 이렇게 흘러내리진 않아요. 까맣게 해서 여기가 쫙 퍼지죠. 이렇게 절대 닦이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오일을 제때 갈고, 또 뭐 일반 오일을 했어도 제때 갈고, 또 좋은 오일을 한 차들을 제때 갈고 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걸 오버했을 때는 결코 이렇게 닦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오일이 지금 이렇게 드레인 되고 있는데, 오일이 되게 부드럽게 잘 빠지죠. 물론 지금 제가 업무차 잠깐 주행을 하고 왔지만, 주행을 한 걸 안 한 걸 떠나서 오일을 제때 교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내리질 않아요. 되게 걸쭉하고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오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것도 오일 교환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접하기 쉽고 또 가장 많이 겪는 그런 오일 교환입니다. 많이 해내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메이커 측에서는 10,000km마다 오일 교환을 하라고 하고, 수입차의 경우 2만마다 오일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되게 웃긴 내용 중에 하나가
BMW 3 시리즈, 5 시리즈 2.0 디젤 엔진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는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자예요. 그래서 리콜을 하는데 분명히 얘들이 2만 킬로마다 한 번씩 오일 교환을 해줘요.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런데 내부에서 2만 킬로에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일 교환을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을 때 오일 교환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2만마다 센터에서 한 거면 자기네들 책임지지만 밖에서 2만 킬로를 갈았으면 AS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그만큼 2만이라는 그 숫자가 오일이 견딜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대기아가 10,000km마다 엔진 오일 교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차가 거의 없어요. 뭐 지금 이것처럼 저처럼 이 비싼 오일을 넣어가면서 5,000km마다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낭비 그렇게 뭐 10,000km마다 오일 교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낭비다 돈 낭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오일 필터 하우징을 제가 찍어드렸지만 그거 뭐 제가 닦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석션만 했어요. 저희 장비로 그 남아있는 잔여 오일 석션만 하고 내비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점도가 유지돼서 끈적끈적하게 늘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일이 깨끗하게 빠지고 그 다음에 윤활막은 형성이 돼 있고 좋은 오일이나 제때제때 교환한 오일들 일반 오일도 제때 교환한 것들은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일이 잘 빠져요. 드레인도 상당히 잘 돼요. 그러니까 새 오일을 넣었을 때 안에 잔여물이 거의 남지 않으니까 새 오일을 넣어도 또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게 오일 교환의 가장 큰 핵심인데 메이커 측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메이커 측에서 나름대로의 테스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주행 여건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시동을 걸고 있는 시간도 엔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키로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000km를 지금 갈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엔진의 러닝 타임은 약 7,000km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동을 걸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행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어도 그거는 엔진의 러닝 타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10,000km 실질적으로 계기판상의 10,000km는 10,000km가 훨씬 넘는 누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일 교환을 적당히 해서 제때제때 해가지고 나쁠 거 전혀 없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지금 오일이 거의 다 빠졌는데도 tom방tom방 잘 떨어져요. 절대 오일 교환 제대로 안 한 차는 이렇게 안 돼요. 끈적끈적하게 느리게 떨어지죠. 끈적끈적하게. 네, 그런 게 오일 교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